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균입니다. 네이버 카페 동남아 4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타 큐슈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큐슈로 왜 가자고요? 제가 갑자기 좀 시간이 괜찮아져가지고 2박 3일 동안에 걸쳐가지고 다시 큐슈 지역에 소도시 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타 큐슈 가는 부산에서 가는 건데요. 부산에서 기타 큐슈 가는 거는 한 약 6만 원 내외의 비용을 줬고, 이제 기타 큐슈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는 12만 원 내외의 비용을 줬습니다. 그리고 북큐슈 3일권 끊어서 66,000원인데 재밌는 게 현지에서 이제 90,000엔이죠. 근데 9만 원으로 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거는 7,000엔, 한 7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뭐 2만 엔이나 2만 원이나 오른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한국에서 사면은 좀 싼 거고, 일본에 가서 사면은 당연히 이제 비싸죠. 지금 부산에서 기타 큐슈를 가는 거는 진에어가 있습니다. 진에어가 있는데 시간은 한 40분? 얼마 붕뜬 바로 갑니다. 서울보다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큐슈 지역이 후쿠오카에서는 북큐슈 지역의 쪽을 간다면은 기타 큐슈에서는 아무래도 고쿠라라는 곳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3큐 패스죠. 3일권 3큐 패스를 끊지 않으면은 이제 기타 큐슈에서 기차역이 있습니다. 기차역까지 가서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뭐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으니까 그 방향들을 각자 좀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갈 준비가 되는데, 저는 지금 기타 큐슈 공항에 도착을 해서 어디로 갈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느 곳을 가야지, 목적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야지 제일 좋을지 생각을 해서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한번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행기가 뜨고 있는데 제가 비행 모드로 해놨는데 녹음은 괜찮겠죠? 글쎄, 아무튼 지금 비행기가 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행기가 뜨는 순간 좀 자유로워진다 그럴까요? 행복해진다 그럴까요? 뭐 반드시 그 목적지가 미국이든 일본이든 필리핀이든 라오스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뜨는 순간 어떤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를 매일 타는 승무원이라면은 또 틀리겠죠. 비행기를 뜨는 순간 비상구 위치와 비상 장비 사용법에 대해 일에 대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함이 있겠죠.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어떻게 보면 비행 we 여행을 will now 떠나기 show you 전에 the safety features of this aircraft. 계획을 하는 것도 즐겁고, Please direct your attention for a 비행기를 few 타고 minutes to the 올라가서 cabin 또 crew 뜨면서 for safety information. 뜨는 기분이죠. 어떤 이 무중력의 비행기의 기분이랄까요. 비상구는 모두 8개로 또 좌우에 즐거운 각각 느낌입니다. 있습니다. 자, 저는 There are 8 emergency 이번에 exits 큐슈를 on 가서 both sides of the 어디를 aircraft. 갈까요? 잠정적으로는 만일의 경우에 시타라는 대비해 곳을 여러분의 가고 싶었는데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Please take a 기침했습니다. moment to locate the nearest exit 시타라는 곳을 from 가고 your seat. 싶었는데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내리게 되면은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분들의 좀 당황하는 게 뭐냐면은 휴대폰 별송별 신고서 등 아니면은 입국카드 간에
일본의 연락처하고 전화번호를 쓰라고 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일본의 연락처나 전화번호를 안 쓰게 되면은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좀 알아놓고란 호텔 이름하고 공항 근처죠. 호텔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는 사진을 찍어놓건 적어놓건 간에 준비해놓고 가는 게 뭐 좀 덜 당황스러운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타큐슈 공항이 가까워지니까 어수선해지면서 이것저것 쓰는 것, 이것저것 면세품 파는 것, 이렇게 바빠집니다.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나 큰 차이는 없을 싶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령이 통로건 좌석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는 좀 그렇고요. 됐을 때는 앞좌석에 앉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됐을 때도 저는 붙이는 짐은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줄을 좀 덜 서게 되죠. 그래서 좀 빨리빨리 공항을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입국 수속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보다는 미국이 더하죠. 기다리다가 3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과거에 미국에 입국을 하다가 과거를 해봤자 5월 3월달인데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앞 사람의 허락을 받고 이제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할 텐데 미국 경우에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또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 가다가 한 중간 정도의 남미계 여성이 No 딱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막혔습니다. 어떤 한국 여성도 그렇게 하다가 막혔는데 그 여성분 경우 보니까 그 옆에 있던 한국 종업원 직원이죠. 이민국의 직원이 저는 아틀란타 공항이었는데요. 조지아 아틀란타 공항이었는데 그 직원분이 이렇게 급행으로 빼주시더라고요. 역시 그분은 당연히 공항의 직원인가 보면은 시민권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힘은 큰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얘기가 일본에 입국을 할 때 일본의 연락처하고 전화번호를 꼭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 비행기가 기타쿠시 공항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점점 구름 위에서 구름 아래로 내려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 밑에 구름 바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인류가 구름 위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날아다닌 게 아주 최근이죠.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0.1 정도의 기간이랄까요. 그전에는 저 하늘 위에 영혼의 세계랄지 목황상제랄지 하느님의 세상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했었죠. 하늘님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막상 올라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구 바깥에는 또 뭐가 있을까? 또 막상 가보니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면 또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우주의 바깥이 있기는 할 건가요? 우주는 끝이 없을까요? 우주가 끝이 있다면 또 그 끝에 바깥은 뭘까요? 어떤 궁금증이죠. 인간의 상상력이요. 저는 자유라는 게 제가 육체적 자유도 있지만은 어떤 사유의 자유라 그럴까요? 생각의 자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좀 거북한 거는 자신의 생각을 저한테 강요하는 게 이제는 싫습니다. 모르겠어요. 우주의 중심에 나로서 사유하는 나로서 생각하는 나를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사고대로,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를 강요할 때 속된 말로 좀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그 구름 위에서 이제 지구로, 어떻게 보면 지표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내려가는 이 세상에는 또 뭐가 보일까요? 또 뭐가 생길까요? 또 비행기 하나 타놓고서는 너무 얘기가 많죠. 자, 이제 슬슬 내려가고 승무원들도 자리에 앉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바다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지표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죠.別府역에서 묘반 온천이라고 유황이 아주 많은 아주 특별한 온천을 가기 위한 버스 정류장 앞에 있습니다. 지금別府에는 한 8개 정도의 그 유명한 그 온천 지역이 있는데요. 제 느낌에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무슨 지역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는 거를 얘기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보는 것보다 그냥 거기에 앉아가지고 혹은 몸을 담가가지고 어떤 그 온천의 효능을 즐기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의別府에서의 오랜 방문 경험상 그 물이 그 물인데 좀 특이한 물이 유황온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북어온천이 있죠. 근데 북어온천 같은 경우에는 땅 깊은 곳에서 물을 이제 뽑아 올렸다면은 여기서는 그냥 폴폴 솟아오릅니다. 유황온천이요. 피부에도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안내하는 사람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근처에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나가유 온천이라고 탄산 온천이 있습니다. 사이다 온천이죠. 그거 외에 자기도 제가 가고자 하는 묘반 온천, 유황 온천을 좋아한다 그러네요. 역시 제 느낌에 역시 전문가끼리는 비슷하게 통하는구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아마도 오늘은 이 묘반 온천에서 즐긴 다음에 버스가 왔네요. 자, 이제 저는 저걸 타고 이제 갈 겁니다. 지금 저는別府의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서 5번 아니면 41번을 타고 이제 묘반 온천 가는 길 중에서 시간이 5번 버스를 타고 이제 묘반 온천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버스 안에는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 국적의 사람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서양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 지금 서울은 영하 20도인데 여기는 마치 우리 초겨울 정도의 느낌이네요. 또 일부러 큐슈 지역에 온다면은 이렇게 옷을 두껍게 입을 필요 없을 정도의 느낌 정도로, 물론 겨울에는 춥겠죠. 일본이 쭉 기울자라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홋카이도는 아주 추울 겁니다. 여기는 적당히 따뜻한 날씨,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비해서 기온입니다. 저는 묘반 온천에서 몸을 푹 담그고 유황 냄새를 맡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글쎄요, 큰 주제죠. 자유, 죽음, 행복,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버스 안내가 한국말 안내도 나오고 하는데요. 간나와 온천이라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대규모 온천 지역이죠. 여기에 효탄 온천이라고 이것저것 즐긴다는 거는 그 안에 먹을 거, 쉴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효탄 온천의 물은 그냥 평범한 온천물이에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온천이 아니라 한국에서 즐길 수 없는 그런 온천을 일본 와가지고 즐기고자 합니다. 그것은 일반 평범한 온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황 온천,
혹은 탄산온천 뭐 등등의 어떤 거겠죠. 그리고 전 나중에 광천수라 그러죠.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 빨간색 온천, 뭐 라듐 온천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라듐은 그거 방사능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침대에서 그 라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도 한번 난리 쳤었죠. 그거는 좀 그러네요. 아리마 온천이라고 규시 본섬 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점점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 지역인 깐나 온천 지역에 지금 슬슬 가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제 생각에는 뭐 어디 속초나 뭐 제주도 가서 즐기는 비용이나 일본의 이런 온천에서 즐기는 비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즉 부산에서 여기까지 좀 싸게 잡으면은 한 5, 6만 원 정도에 올 수 있고요. 큐슈 지역이요. 잠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싸게 자면은 한 2만 원, 비싸게 자면은 한 5만 원 정도. 그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뭐 적당한 혼자 자기 뭐 나쁘지 않은 방 잡고 먹는 거는 뭐 하루에 한 끼에 7, 8천 원. 한국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7, 8천 원 정도에. 또 밤에 또 슈퍼마켓에서 문 닫을 때쯤 되면은 3, 40% 싸게. 회 자체도 한국에 비해서 슈퍼마켓은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안 드는데요. 그것도 할인해서 하니까 이것저것 먹고 뭐 다른 술인데 맥주가 좀 비싸죠, 일본이. 가게에서 먹으면은 한 4, 5천 원, 500cc가 인데 그것도 또 슈퍼마켓에 사면 한 2, 3천 원 합니다. 또 술을 많이 안 먹으니까 한두 개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온천을 좋아하니까 또 특이한 온천을 좋아하니까 거기서 특이한 온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과용을 했어요. 어떤 과용이요? 한번 호사를 부리고 싶어서 슈퍼마켓에서 이것저것 산 다음에 편의점을 가가지고 오뎅을 5,000원어치나 샀어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점원이 젓가락을 2개 주네요. 이게 한 명이 먹을 분량을 담은 게 아니라 뭐 가끔 이런 호사도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중간 정도 왔습니다. 중간 정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여행 온 것도 있고, 이제 서양 사람들도 하죠. 근데 제가 텔레비를 봐서도 그렇고, 일본 와서도 그렇고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오밀조밀 않는 걸 좋아해요. 뭐, 근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이빗 존이라 그래가지고 한 1m까지를 자기의 영역, 자기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존, 자기 그 영역을 누가 침범하면은 거북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좀, 문화적으로, 태생적으로 좀 틀린 상황에서 이 서양 사람들이 이 일본의 어떤 오밀조밀한, 시켜서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거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뭐, 견딘다. 이해라. 뭐, 그 나라 왔으면 그 나라 풍습을 따라야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간 지역에 사는 한국 사람이 제가 봐도 무슨 그 토크쇼 같은 데서도 오밀조밀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저거 안 불편하나 할 정도로 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자꾸 방송에 무슨 지역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는 게 뭐 파란색이면 뭐 바다 지역, 빨간색이면 무슨 지역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는 거는 그냥 텔레비에서도 보면 되고, 제 피부가, 혀가 즐기는 거 좋아합니다. 눈으로 즐기는 거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점점 묘반온천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묘반온천에서別府서쪽역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버스 안에서 제 앞에서는 중국인 이제 관광객 젊은 부부와 애가 앉아 있습니다. 보통 우리 관광객이 앉으면 저번에는 한국인 한 3명이 앉았는데 저희도 주위로 일본 사람들이 안 앉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보면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은 딱 중국 사람 아니면은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죠. 일본에서도 떠드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는 중국 사람 없는 곳으로 좀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큐슈의 오른쪽에 광물천이죠. 광물온천. 이제 거기를 갈 겁니다. 거기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없겠죠. 일본 어딜 가나 유명한 관광지에는 중국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세동담 경남이나 전남의 어떤 그 도시를 가면은 이곳이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모를 정도로 버스 안에서 이제 동남아 내지는 서남아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別府에서 버스를 타다 보면은 이곳이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의 관광객들이 넘쳐납니다. 그나마 후쿠오카보다는 낫겠죠.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別府에서別府에 제가 자주 갔던 캡슐식 온천을 가려고 했는데, 첫째는 대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좀 건방진 것 같았고, 둘째는 사는 게 밑에 가고 위에 가서 자는 거, 위에층 사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별로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광천 온천을 가려고 오이따를 왔는데, 또 거기까지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왕복 6만원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가려는 온천까지. 그래서 지금 히타라는 곳을 가보기 위해서 오이따에서 히타로 가는 그걸 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도 자리가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예의상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중간 기차기 정도 되는 데 같은데, 오이따에서 지금 이제 또 사람들 몇 명을 태우고 히타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이제 히타로 치면은 경부 고속도로 한가운데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읍내로 가는 건데, 고속도로 내려가지고 읍내로 가는 길이 보통 이제 버스는 하루에 3번, 일요일은 아예 없고 택시 타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택시를 불러야 되는 문제점과 둘째로 택시 값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또 그때 가봐서 해봐야죠. 그래서 여행을 자주 다니면은 최소한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익숙해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 길을 찾아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두뇌 훈련이 되는 듯 싶습니다. 저도 지금 난생 처음 가보는 히타라는 곳에 대해서 흥분 반 두려움이야 뭐. 저는 살아오면서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도 많이 상하고 많이 충격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현명하지 못한 거죠. 살아온 게. 뭐 100개 중에 100다 잘못한 건 아니고 몇 개는 잘하고 몇 개는 잘못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고속버스 안에 목소리가 좀 작죠. 왜냐면은 예의상 다행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릴 정도의 어떤 예의상 조용조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나중에 뭐 또 목소리가 크게 편집할 수도 있겠죠. 잘 모르는데 이제 일단 지금 저는 이제 오이타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이 버스를 탔는데 저는 고속히타라는 중간 지점에 이제 서게 됩니다. 한숨 잘 볼까요? 네. 지금 저는 며칠 전에 왔던 그 싼 술집에 와서 혼자서도 술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죠.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는 이 소리가 녹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손님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북적북적거려요. 일본 사람들도 싸고 좋은 건 아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제가 베프 지역에 싸고 좋은 곳을 캡슐 호텔 같은 데죠. 갔는데 일종의 노숙자분들하고 방 경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경쟁에 졌죠. 저는 현지인이 아니잖아요. 졌다 소리는 밑에 층은 다 찾고 위에 층은 남았는데 위에 층에 잘 만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저 온천도 좋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왔지만은 여행만 한 게 아니라 일도 했습니다. 일은 뭐 할 일은 하고요. 그 틀에서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는지 뭐라는 말은 잘 안 하겠습니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룰이 있죠. 규칙이 있고요. 또 일본 사람들 그 룰과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여기 와서 그 규칙을 따르고 같이 하느라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곳이 카드가 될까 안 될까 궁금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현금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현금이 필요하게 되면은 또 뽑아야 되는데 수수료가 들죠. 또 뽑으면은 해외에서 뽑으니까. 일단 한번 제 현금 범위 내에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카드가 되냐고. 저는 아까 오전에는 히타에 나름대로 가성비 훌륭한 온천에서 한 대여섯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입장료가 400원이고 훌륭한 뷔페가 5,000원. 그래서 총 9,000원을 줘가지고 노천 온천도 하고 훌륭한 식사도 하고 쉬기도 하고 가성비 대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왜냐면 원래는 6,000원인데 입장료가 한 달 동안 10주년 기념으로 깎아주고 식사까지 해서
식사도 할인해요. 같이 세트로 하고 세트 메뉴죠. 그래서 아, 카드와 이ですか? 나이 ですか? 아, 알겠습니다. 카드 안 된대네요. 그러면 제 현금 범위 내에서 먹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여행은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